기성조건 찾아서 151조. 자, 이 항을 찾아보자. 찾았어요? 자, 조건이 이미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에 이걸 기성조건이라고 그래. 기성조건. 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플러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잘라요. 잘랐어요? 잘랐죠? 그럼 여기는 일단 다 끝난 거야. 근데 작년에 이제 형님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뒤에는 그러면 요 앞에 무슨 생략이 된 거예요? 요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면 생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무효. 그렇죠.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요게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요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문을 이해를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해 자체를.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사망을 우리가 보죠. 자, 151조 사망.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없으니까 없는 흥황표는 불능 조건이죠.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잘라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작년에 질문이 들어와서 요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지문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금은 이거고, 이게 이금은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시험에 그동안 조건 기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 지문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성조건이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게 기성조건이라는 거야. 기성조건, 그렇죠? 기성조건. 요걸 우리. 자, 그렇다면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으니까 그거 한번 대비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행간편잖아요. 조건과 붙일 수 없는 방법. 없는. 자, 조건과 그러면 조건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옆에다 써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어음행위. 신분행위. 이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근데 시험은 여기서 나와. 단독행위. 단독행위 뭐에 예적 조문이 있어. 대표적으로 유정이라고 하나 써놔요. 유정. 유정은 붙일 수 있어요. 단독행위. 그러면 그걸 찾아서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쓰레기니까 그걸 찾아서 보자고. 자, 단독행위, 어음행위, 신분행위. 읽어봐요. 그러면 첫째 따서 읽어봐요. 단, 신. 자, 뭐 조건 딱 나오면 단어신이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독행위라도 유정을 붙일 수 있는 것.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걸 찾아서 원칙 줄쳐놔요. 예외 찾아서 줄쳐놓고 별표 하나 딱 해놔요. 단독행위 조건을 붙이는 것은 금지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찾았죠. 자, 그러면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읽어봐요. A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자주 주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유증. 유증. 없으면 써요. 유증. 자, 그래서 여기 답이 있네, 기억에. 뭐가 있어요? 채무 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유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익만 행간편 쳐놓고 상대방이 동의가 있을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바로 이번에 가족법상 신분행위 X라고 써요. X. 그렇죠. 붙일 수 없어? 혼인, 인지, 이혼, 파양, 상속. 그럼 인지는 뭐예요? 혼외자를 혼중외자로 신고하는 게 이혼. 자, 목의 파양이 뭐예요? 깨뜨릴 파. 양자를 깨뜨리는 게 파양. 양자를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 입양. 자, 그래서 다만, 여기 또 나오네. 다만,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거 행간편전화예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 다만,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쓰레기. 그렇죠. 버려. 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 요거 조건가다. 그러면, 자, 조건 성취로 불성취. 자, 이런 조문을 정리해놔요. 이거는 요 밑에 읽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잘라요. 그러면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은 자. 그러면 앞에가 불이익을 받았죠. 그럼 뒤에는 뭐 해야 돼? 반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요거 행간편전화예요. 신의성실. 여기에 또 말장난을 치니까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때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반대 해석해야죠.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성취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조건의 성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 흥강편자고, 조건의 성취를 성취시킬 때, 요 성취라는 걸 동그라미 쳐놨죠. 반대 해석해야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 2번, 요거는 지문, 조문 그 자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방해에 따랐으면 뒤에는 성취된 것을. 여기는 왜 성취되면 뒤에는 방해받은 것을. 무슨 반하여? 신이 성취돼 반하여. 나머지는 깨닫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건부 법률 확정 전 동그라미. 그러면 전 아까 그러면 저거 써놔요. 기대것. 자, 적극적 보호가 있고 소극적 보호가 있어. 그러면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을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소극적 권리네요. 자, 그러면 적극, 소극적 권리의 처분, 그러면 미정한 법은 일반 규정, 요거 인강편 전화에 149조 찾아서. 자, 동그라미 전화에 처상보단. 처분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그러면 있다를 없다로 장면치거든. 이거는 소극적 보호, 요거는 무슨 적극적 보호.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요거는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딱 조문으로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암기 코드 우리끼리 약속을 하죠. 요거 뭐예요? 자, 읽어봐요. 처분, 상속, 보전, 담보, 그죠? 여기 나오면, 그래서 처상, 보단, 여기 하기만 하면 돼. 있다를 없다로 장난치거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설명이 쭉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7조. 자,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야. 후. 아까는 뭐예요? 전이죠. 후. 요거 이제 행강편 다 짜놓고. 자, 그러면, 잘라놓고 앞에 정지조건 줄쳐놓고. 발생의 소멸이. 성취할 때로부터 읽어봐요. 효력이 생긴다. 생긴다가 뭐예요? 발생이다. 그러면 성립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사망은 해지 조건 줄쳐놔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읽어봐요. 효력을 잃는다. 잃는다가 뭐예요? 소멸. 자, 사망은 당사자의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자, 성취 전 동그라미. 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면, 자,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A적으로 우리끼리 소급표를 인정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 성취 전에 소급하여 의사 표시를 할 때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면 요거 사망은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 기본서를 읽어서. 그러면 가보죠. 요거. 자, 동그라미 2번을 찾아요. 또 책을 안 읽으니까 엉뚱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책을 다 띄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의 소급표 여부 여기에다 편 써놓고 조건의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 이제 다만은 항상 빨간 글을 쳐라. 다만 A적으로니까 저희가 약속을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읽어봐야 해하지 못한다. 소급표는 항상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해. 나중에 원상회복 의무. 봐봐요. 우리 해제유권은 원상회복 의무거든. 즉 소급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때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소급하게 되면 제3자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쓰레기 버려도 되고요. 자, 그러면 조건의 이제 성취 뭐라고 써놨어? 조건의 성취의 입증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발생의 소멸이 발생. 그럼 유리한 자.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거기 정당이 드는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써보죠. 자기가 외워졌는지. 입증 책임이 나오면 단계별로 거쳐야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죠. 오늘부로 자, 6번째 참을에 들어서 1단계 누가 유리하다. 2단계 법정은 문구대로. 3단계로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제가 공식을 잘 만들어. 암기 코드도 잘 만들고. 그래서 여태 가면 국악성 민법 선생님이 암기 코드 만드는 거 제공 좀 해줘봐. 그러면 유제포, 그러면 처상, 보당 이렇게 나와요. 자, 교육을 다 시켜놨거든. 교육을. 얘는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입증 행도 관련돼서 1단계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정은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기한이 나옵니다. 기한.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 당사자, 법률행위 효력. 여기에다 행간편 적어야 돼. 효력. 발생, 시기부, 소멸, 정기부.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 여기 확실한 사실을 뭐라고 그랬지? 아니. 이게 개념이야. 개념.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사람들은 여기 봐봐요. 효력, 발생, 소멸.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확실한 거죠. 확실. 그러면 조건은 불확실한 거. 기한은 확실한 거. 확실. 자, 그러면 시기. 그러면 시기부와 이제 헷갈리지 말 거는 봐봐요. 그러면 12월. 자, 1월 1일로부터.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1년 계약을 했네. 시자, 무슨부, 시기부. 요거는 정기부. 요 11월 1일부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기간이죠. 기한하고 기간은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뭐 있죠? 시기, 그러면 효력, 발생, 확정적 사실이 있죠. 그러면 정기 이제 또 법률행위 소적, 효력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기라고 그러죠. 거기도 뭐 마찬가지 나왔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기한하고 기간은 노안이어가지고 보이거든. 그러니까 뽀해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기한하고 조심할 거는 기간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시험장 가봐요. 착시 현상이 봐요. 요즘은 노안이 빠르 20대도 와요.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그렇죠. 핸드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안 들린 사람도 많아. 그래서 뭘 전부 끼고 다녀서 이어폰 끼고 다녀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이어폰 잘 안 껴요. 그런데 뭐 요즘 핸드폰은 그게 없더구만. 선 있는 거 끼는 거 없더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뭐 아이폰은 나온 것은 블루투스로 연결하더구만. 그렇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멍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엊그제 뭐예요? 김천구미에서 뭐예요? 편의점에서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 남자 사람이. 그래서 김천국이 KTX 타고 올라오거든. 그래서 거기 편의점을 꼭 들어요. 거기 아침마다 있어, 알바가. 그래서 오늘 알아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안 들으시고 오늘은 갔네요. 그래서 오늘 배가 고파서 자, 우유하고 빵 사러 왔어요. 둘이서 나눠 먹었거든. 그래서 아침에 소화가 안 되더라고. 소화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어머, 조심하시죠. 그러더라고. 깨져도 돼요. 왜? 핸드폰이 망가질 때가 됐어요. 요즘 여기 봐봐요. 제가 맨날 쓰레기 청소하느라고 바빠. 핸드폰이 여기 봐봐요. 32기가거든. 왜 공짜라고 그래서 32기가 써서. 그러니까 이거 맨날 버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 작년에 재홍이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맨날 불필요한 거 지우다가 지우다가 볼일다가 지우다가. 요즘은 몇 기가까지 나왔죠? 보통 128기가죠. 그러면 사진 몇 장 하면 막 핸드폰이 버블버블 거리는. 일부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깨지라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노안이 왔어. 핸드폰 때문에. 요거 읽어봐요. 요거는 기한. 근데 너무 여기에다 필꽂으면 안 돼. 시기와 종기도 있지만 여기에다 주잖아요.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도 있어. 그래서 요걸 여기에서 그래서 자꾸 장난치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확정, 불확정기한. 자, 요거 하나 잡아 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기한을 붙일 수 없는 이 있는 이 없는 여기다 써요. 자, 단신. 여기는 어맹는 밥입니다. 단신. 단이 뭐예요? 단독행위, 신분행위.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읽다 보면 이제 여기 행방편전하에 걸어라. 언과 수표행위는 조건과 지나지 않으나 기한, 즉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보통은 시기를 붙여야죠. 시기를 뭐에 복합하면 뭐가 되죠? 두자로 붙이면 구도, 그렇죠. 구도가 나는 거야. 구도가 나는 거야. 봐봐요. 있다 보면 항상 여기 나머지는 다 쓰레기 버리고. 자, 그러면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기한 도래 전 동그라미 전은 아까 조건하고 똑같아. 일종의 거기에다 써요. 무슨 것? 기대것. 그렇죠. 기대것. 똑같아. 자, 기한들의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125조, 152조,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니까 읽지 말고, 시기 행간편. 자,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자르고, 생긴다가 뭐예요? 발생. 종기,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도래한 때로부터 혈역 동그라미. 잃는다가 뭐예요? 소멸.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시험 장면은 요것도 이제 행간할 거예요.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조건, 요거는 기한. 하면 조건하고 기한은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그러면 조건하고 기한을 붙여. 기한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2번을 찾아서 요거 별표 하나에 넣어요. 기한도의 효과는 소급표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절대적이며 비록 당사자가 특약을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한은 확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 문제를 풀 때 잡아요. 자, 기한하고 조건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기한 문제가 나왔다. 이걸 찾아. 10점 버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기한은 소급표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2번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153조와 관련돼서 기한이 이가 폭이 찾았어요. 예, 그러면 자, 요거는 요 조문 자체로 많이 출제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다 행강편 쳐놔요. 자, 추정한다에 본다에. 추정한다. 그렇죠. 본다가 아니야. 본다, 추정한다. 누구의 이익으로? 채무자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요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꿔요. 그런데 지금은 요거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요걸 살짝 바꿔놓는다고. 채무자의 이익으로 주장한다. 그렇죠? 자, 건저당을 설정했어요. 건저당을 설정해서만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일단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해주고 1년 계약을 해서 6개월을 했어. 1년.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돈 벌어서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손해만큼 배상해줘야 돼. 그래서 꼭 물어봐, 은행에서. 해지하게 되면, 기간이 만료 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해지 약정 이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러면 뭐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2항. 그러면 2항에서는 뭐라 나왔어요?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할 때 꼭 한마디씩 합니다. 자, 기한 전에 뭐예요? 이익하고, 만약 해지하게 되면 뭐예요? 해지 약정을 우리 이자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요 조문 자체로 출제되니까 딱 대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개념 한번 잡자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한이 이익이다.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을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5일날 변제기로 하여 돈을 빌렸다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기면 이를 무슨 이익이다? 기한의 이익이다. 기한. 근데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 가끔가다 이제 지문에 뜨는데 채권자만이 갖는 것은 무상 임치계약에서 채권자만 가져요. 채무자만 갖는 거 무이자 소비대차. 그렇죠? 돈 빌리니까.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이자부 소비대차보다 이거는 은행도 이익을 받고 기한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빌려간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놔요.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무상 임치. 물건을 맡기는 거죠. 제가 물건을 맡겨서 안 맡겨요.
바뀌어서 그걸 제가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러면 채무자만이 갖는 것은 무이자 소기대차. 이자 안 받고 돈 부어준 사람. 그러면 쌍방이 모두 갖는 경우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은행.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추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누가 입증해? 부여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면 요 4번과 관련돼서 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된다.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잡고요. 자, 기한의 이익 상실이 나오고요. 상실과 관련돼서 요거 찾아요.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자, 저당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상실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매실하게 할 때 줄쳐놓고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기한된 이익 상실. 자, 채무자가 파산할 때, 파산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에요. 옛날에는 파산법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간단하게 파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채무자가 파산하면 기한 이익 상실이 됩니다. 상실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 자, 근데 여기 옆에다 써요. 자, 써. 자, 여기서 저당권의 침해 구제 방법에서 잘 암기가 안 돼. 이거 봐요. 물, 손, 단, 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애자로 집어넣읍시다. 애자로. 이거 봐요. 물에, 손, 단, 기. 그렇죠? 물에, 손, 단, 기. 자, 이미 배운 사람은 한 번 하면 물이 뭘까요?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물건적 청구권. 자, 물건적 청구권은 어때요?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 반환은 행사할 수 없어. 해석이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자, 이거는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자, 뭐예요? 기한이익 상실. 자,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즉시 연락이 와. 즉시 변제 청구권. 자, 기한이익 상실하면 즉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변제를 안 하면 은행에서 뭐 들어오죠? 이제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매. 그렇죠. 경매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자, 저당권의 침해 구제는 특히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돼서 돈 갚으로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저당권 침해 구제. 자, 우리 사례 문제 풀 때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기억나네요. 여기 틀렸어. 그냥 대충 공부하고 하다 대충 틀려 가져왔어요. 자, 봐봐요. 문제 잘 봐봐요. 남정 야일한 것 중에서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닌 것. 여기에서 두 개씩 만들었고, 여기 하나, 여기에서 둘, 여기에서 하나를 만들어놨어. 요건 뭐예요? 채무자가 파산은 무슨 법이야? 파산법이야. 지금 문제가 뭐 나왔어요?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민법으로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기인이익 상실을 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요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민법상이 아니라, 네, 읽어봐요. 파산법에서, 그렇죠. 파산법.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파산법이었거든.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됐다고. 요게 됐습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이야. 이거는 무슨 상이죠? 파산법. 그렇죠. 그냥 뭘, 대체 물어볼 때 무슨 문제지?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다 맞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었어. 문걸 때문에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이다? 파산법. 자, 그럼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외워야 돼요. 저당권의 침해 구제 읽어봐요.
물에, 손, 단, 기, 물, 물건적 정관, 손해배상 정관, 담보물 보증 청구관,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 또 다음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요 조건과 기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습니다. 자, 3번을 찾아봐요. 이게 대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특히 요거.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조건이 부관이 안 붙어서. 그러면 봐봐요. 원칙적으로 이거야. 읽어봐요. 형성권적 이익 상실이야. 그래서 이거 원칙입니다. 특약을 안 거. 조건은 만약에 A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무 원칙적으로는 요거야. 형성권적 이익 상실. 형성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또 까먹었다. 일방적. 그렇죠. 일방적. 이게 잘 까먹으니까 참 이거 참 요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옛날에 요런 농담에서 죽었거든. 봐봐요. 자, 제가 그때는 막 인강으로 만 수강생이 몇백 명만 들으니까, 자, 애인 없으면 뭐예요? 육법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 썼다가 막 농담으로 했는데, 만남으로 했어요. 근데 마포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수강생이 세부 공무원인데 연락이 왔어. 그래서 교수님, 저희 집사람은 자,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런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마포에서, 얼굴도 이제 마포 세무공무원이야.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장애인, 부인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인데, 저 장애인을 고시기 위해서 제가 한 5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했던 건데, 그래도 우리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게 이거야. 자, 애가 잘못 태어났어요. 읽어봐요. 그렇죠. 기형아. 자, 문제는 기형아 그래. 기형아. 그래서 그걸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형아. 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뭐예요? 기형. 그러면 요걸 우리가 보시라고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내용이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이 연겨 도래한 것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과 일정한 발생 후에 여기 줄쳐놔야 되겠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에 의해서 어찌되어 위로서 이익이 도래한 것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요거 줄쳐놔요.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어. 정지조건은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형성권적, 일방적으로.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의 특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줄쳐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의 둔 것인지 비교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대. 없다면 뭐예요? 읽어봐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이게 잘 헷갈려 시험자가.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뭐예요? 형성권적. 그래서 요거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애가 잘못 태어났어요. 뭐라고? 기형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요번 시간은 조건과 기한 한 문제 나오는 거. 그러면 요걸 집에 가서 써. 노트에다 쓰면 뭘까요? 그게 바로 요약집이야. 그래서 요약집. 자기가 그러면 작년에 합격한 사람 공통적으로 집에 가셔서 그걸 제목 달고 밑에다가 다 쓰는 거다. 암기코드도 적어놓고 그러니까 합격을. 그러니까 모의고사 전에 보면 요약을 해놓으니까 그거는 요약집은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때? 선생님들의 요약집 가지고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요약집 설명 들으면 포인트 요거만 딱딱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오늘 암기코드 맞네요. 자, 기형아, 처상보답 떠올라야 되고 나중에 처상보답이라고 했는데 무슨 과목에서 처상보답인지 몰라. 보답이다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기한이 저당권 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무례, 손, 단기. 요거 암기 코드 참 좋아요. 요 네 개를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무례, 손, 단기. 아까 전담, 엉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딱 정리해두라. 저보고 정리해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본인이 정리하고, 자기가 시간 남으면 어디로 쳐가지고 저한테 딱 선물로 하나 줘봐. 그죠? 자기가 요약집 잘 썼다. 그러면 요약집을 잘 썼다. 그러면 제가 뭐 책을 편찬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 뭐 인쇄까지 줄 테니까, 자기가 요약집 한번 만들어봐요. 하지만 암기 코드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수강생들, 암기 코드 다 줘요. 암기 코드 만약에 암기 코드하고 이런 거에서는 대가를 다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엑셀에 딱 정리해가지고 딱 줘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라고. 자, 거기까지 하고, 일단 구간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드디어 대장정에 뭐가 끝났어요? 민법 정칙 끝나네. 자,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